몇 가지만 가져올게요. 여보세요? 네네. 응. 네. 그 톡으로 올려주셨어요, 저한테? 지금. 그러면은 내가 좀 이따 사무실 들어가서 수정을 해놓을게요, 이거를. 알겠어요. 네. 지금 일단은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바이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요 둘 다 바이크가 제 건데, 일단 스쿠터든 뭐든 다 비슷하거든요. 얘는 전자제어 방식이라서 지금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프론트 포크가 이렇게 트리플 클램프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리어 샤프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건 일단 프론트 포크, 리어 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지금 만드시는 거는 이쪽에 이제 어저스터 있는 쪽으로 이제 댐핑을 만드시고, 거기 프리로드 어저스터가 있는데 사실 손으로 돌리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프리로드를 걸 수는 있는데 매뉴얼 상에서 프리로드를 거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고 돌리면 돌아가긴 하거든요. 이제 설명드릴 게,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 이게 리어 샥이 스프링하고 요 안에 있는 댐퍼를 포함해서 샥 업서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리어 샥이라고 하는데, 프론트 포크도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여기든 여기든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시는 이런 것처럼 카트리지가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댐핑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스프링이 눌리고 스프링이 나가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제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얘랑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역할은 같아요. 손으로 움직여 보시면은, 지금 요거 잡아서 손으로 움직여 보시겠어요? 바로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네. 그 프론트 포크 위에 있는 걸 조이시면 얘랑 원리는 똑같아요. 얘를 이쪽으로 이제 조이면,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저희 나사 조이면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서 오일이 들어가는 통로를 얘가 줄여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얘 움직여 보시면 확실히 저항이 이제 많이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리는 이거예요. 스프링이 눌렸다가 나왔다가 하는 이 운동 에너지를 얘가 댐핑으로 하는 유압으로 걔를 좀 더 뻑뻑하게 아니면 잘 움직이게, 이 두 가지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댐핑하고 컴프레션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댐핑 중에 컴프레션 댐핑이 있고 리바운드 댐핑이 있어요. 그래서 댐핑이 뭐야 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 이제 거기서 컴프레션 댐핑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프론트랑 리어랑 구조는 다른데 원리는 똑같아요. 이 안에 오일이 차 있고, 얘도 똑같이 안에 오일이 차 있는데,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 상태로 얘가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피스톤이 열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심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들어가 있고요. 얘를 빼보면 이 피스톤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안에 다 유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오일이 다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요 위에 얘네들 켜켜이 쌓여 있지만, 보시면은 요 홀을 얘가 막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오일은 요쪽으로 통과를 하는데 일로는 못 들어가고 요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열리게 되죠.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이제 열리면서 컴프레션 역할을 하고요. 다시 반대로 나올 때는 얘네들 요 넓은 구멍으로는 안 들어오고, 요 위에 막고 있었던 요쪽으로 오일이 흘러 들어가면서
요게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드를 컨트롤 하게 돼요. 리어샥은 여기 부분을 만지면 이제 제가 이거 닫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얘를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구멍들의 넓이를 조절하면서 댐핑 압을 형성하는 걸 이제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포크 위에 있는 걸 시계 방향으로 조이시면 댐핑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저희가 이제 나사줄 때랑 같게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이제 구멍이 오일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좌측이 컴프레션이고 오른쪽이 리바운드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스플릿 시스템 포크라 그래서 얘네 같은 예전 시스템이나 필요에 따라서 위쪽이 컴프레션, 밑에가 리바운드, 좌우 동일하게 쓰는 포크도 있고 지금 사용하시는 포크는 좌측이 컴프레션, 오른쪽이 리바운드만 담당을 해요. 그래서 컴프레션을 조이면 이제 차가 스프링이 압축해서 프론트 포크가 압축할 때, 바퀴가 들어올 때, 프론트도 이런 같은데 바퀴가 들어올 때 댐핑이 이제 딱딱해지면 차가 스포티해져요. 그러니까 얘를 조이면 스포티해지고 약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풀면 컴포트해져요. 편안해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리바운드는 스포티하고 이제 컴포트가 아니라 트랙션하고 스테빌리티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리바운드를 조이면 눌렸다가 나오는 속도가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다 풀어놓으면 뒷바퀴가 빨리빨리 나와요. 그리고 노면을 잘 물어주니까 이제 트랙션이 잘 걸리겠죠. 그런데 조이게 되면 뒷바퀴가 천천히 나오는 대신에 차는 잘 안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빌리티라고 하고, 그러니까 조여놓으면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풀어놓으면 트랙션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컴프레션이 뭐고 리바운드가 뭐야 그러면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뒷바퀴가 들어올 때의 터치를 관장하는 건 컴프레션, 그 다음에 바퀴가 나갈 때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게 리바운드.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꺼번에 다 만드시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얘는 컴프레션인데 서스펜션 셋업은 다 똑같거든요. 일단 다 조이는 상태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 조이는 거죠? 네, 돌려보시면 이제 여기서 돌려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홉, 열, 하나, 둘, 셋, 13개가 잠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몇 개 풀어볼게요. 조여보시겠어요? 오른쪽으로 조인다는 거죠? 네. 요걸 한 클릭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는 만큼은. 한 바퀴는 더 안 돌아가는 느낌이 나올 때쯤 멈추시고 반대편으로 풀어주시면 거기가 0이에요. 아, 이게 0이에요? 네, 이게 아까 보셨던 니들이 있잖아요. 힘으로 조이면 들어가거든요. 뭉개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돌리다가 평소에 돌리는 힘보다 힘이 더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서 멈추시고 반대로 돌아온 게 0이에요. 여기서부터 아까 이제 13개를 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써 있는 게 예를 들어 컴프가 16개 그러면 다 조인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다가 거기서부터 첫 번째 걸리는 게 0이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16개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게 가공하면서 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어놓은 쪽으로 디폴트로 잡게 되면 그거는 디폴트 값이 안 잡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은 어지간한 브랜드는 어디든 간에 다 댐핑은 조인 상태에서부터 푸는 거를 원칙으로 놔요. 리어 같은 경우는 클릭이 아니라 한 바퀴 같던데. 그 리어가 프리로드. 지금 여기 차가 없어서 그런데 프리로드는 일단 다시 설명드릴게요. 프리로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리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역할이 다르거든요. 안쪽에 있는 거는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돌리는 얘는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이 스피드하고 로우 스피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차 속이 아니라
뒷바퀴 샥이 얼마나 빨리 눌리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 속도가 빠르면 상대적으로 빨리 들어올 수가 있긴 한데 어드벤처의 특성상 그런 게 아니라 임도를 갖다가 혹시 점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요철을 했을 때 뒷바퀴가 빨리 눌리잖아요. 그때 하이스피드 컴프레션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그때 영역대를 담당하는 게 요 바깥쪽에 있는 컴프레션. 일반적인 움직임은 대부분 다 여기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을 만드시면 돼요. 네. 근데 타시는데 차가 좀 많이 딱딱한 것 같다, 이 로우 스피드 컴프레션을 조정해 봐도 차가 여전히 단단하다고 느끼시면 밖에 있는 요 하이 스피드 컴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2바퀴 반이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반 바퀴 정도를 한 스텝으로 보거든요. 네. 컴프레션하고 리바운드는 3클릭 정도를 한 스텝으로 보라고 말씀드려요. 네. 한 클릭씩 쪼여가지고는 체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3클릭이나 2클릭 정도를 한 스텝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3클릭을 쪼였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나아졌으면 좀 더 타보고, 그래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네, 그럼 3클릭을 더 쪼여봤는데 나아졌는데 너무 과한데, 그러면 그때 한두 클릭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셔야지 하나 해가지고는 이게 점점 변하니까 체감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컴프레션하고 리바운드를 처음에 감 잡으실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시는 게 좋아요. 프론트든 리어든 한 번에 어디 댐핑 하나만 컨트롤을 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움직임을 낮게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뒷바퀴가 주행하실 때 차가 전반적으로 많이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리바운드를 조여서 이 뒷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 요 스프링이 띠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때 리바운드를 조이면 띠용 하면서 이게 차 앞 이렇게 잡혀요. 타실 때 차가 출렁 가면 일단 트랙션은 생기는 건 좋은데 차가 너무 출렁거려서 불편하다고 하면 그때 리바운드를 한 3클릭 조여보시면 차가 우 하면서 이 움직이는 파형이 짧아질 거예요. 이상적인 거는 찹 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위험하고 실질적으로는 2번, 그러니까 출러에서 잡히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리바운드 컨트롤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리어샷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프론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트도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론트를 타는 어딘가를 타시는데 프론트가 너무 들어오는, 이제 주행하시는데 프론트로 발쳐 올라오는 느낌이 너무 세다라고 하면 컴프레션을 좀 풀어보시는. 왜냐면 들어올 때의 들어올 때 승차감이나 느낌은 컴프레션 댐핑이 담당을 하니까 컴프레션을 풀어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게 너무 물러, 차가 너무 이렇게 푹 주저앉아 라고 하면 컴프레션을 조여보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론트가 이제 프론트도 같이 출렁거린다 라고 하면 그때 리바운드를 또 조여보시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 하시면 좋아요. 컴프레션은 충격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리바운드는 외부 요소로 발현되지가 않고 눌렸던 스프링이 밖으로 밀어내는 걸로만 돼요. 컴프레션은 차속에 따라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양이 불규칙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불규칙한데 이제 리바운드는 얘가 외부 환경 요인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공중에 점프했을 때도 어쨌든 스프링이 밀어내는 속도만큼만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바퀴가 노면에 빨리 안 닿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추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리바운드를 풀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좀 이미지가 되실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제 노면을 보고서는 컴프레션을 먼저, 뭐가 먼저는 없어요. 타실 때 뭐가 불편하신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바이크 쪽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잘 타시는 분들이 셋업은 이렇게 타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답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잘 타시니까 그 셋업이 맞는 거고, 나는 지금 현재 이게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나는 현재 어떤 상태라서 좀 불편한데 혹시는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었어요? 주행하실 때? 일단 그 매뉴얼을 보고서 이제 매뉴얼을 보고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조종하면서 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GS 탈 때 제가 올린즈를 달았었거든요. 네. 수동이잖아요. 네. 저는 엄청 조였다 풀었다 하다가 다 흐트러져 갖고 맨날 거기 어디야 올린즈 코리아 가서 네.
다시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맞춰놓고 타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 엔드리도 타고 어드벤처도 타거든요. 네. 근데 이 샷 값이 거의 차 값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그쵸. 전혀 뭐 이거에 대한 제가 개입이나 여지가 없이 이게 타니까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 돌박을 갈 때랑 모래락을 갈 때랑은 확실히 저도 이 차이를 알겠어야 근데 네. 뭐를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런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원래 저 올렌지에 있었었거든요. 네, 거기 있었었고 된것 같기도 한데. 이제 예전에 거기서 이제 처음에 오픈하면서 같이 있었었고 지금 있는 친구랑도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하시는 게 맞으세요. 세팅을 다 어그러뜨려 놓고서도 다시 오셔서 제가 그러면 아 이게 순정 셋업이에요 잡아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만드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순정 셋업을 할 줄도 아셔야 돼요. 내가 막 그쵸. 만지다가 헷갈리니까 그러면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컴프레션이 순정이 그냥 어디다 메모해 놓으시면 그게 좀 택배에다 항상 메모를 해놓고 네, 다녔거든요. 그래서 순정 내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그럼 다 돌려 다시 원상태로 다시 맞춰. 그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몇 가지만 돌렸다 조였다 풀었다가 하면 다시 원상태가 되니까. 저는 이게 뭐 애프터마켓이든 아니면 OEM 제품이든 풀 어저스터블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을 다 해보시다가 세팅값이 어그러지면 저한테 오셔도 좋고 다시 세팅을 중간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망가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체감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 상태로 주행하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는데 어느 일정한 구간을 셋업은 극단적으로 다 바꿔보는 거예요. 일단은 댐핑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프론트 컴프레션만 다 조여보고 한 바퀴 타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컴프레션 다 풀고 리바운드만 제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한번 이미지가 잡히시면 조절하시기가 편해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 셋업을 한 번쯤 해보시는 거예요. 다 댐핑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차면 차가 막 출렁출렁 막 이럴 거잖아요. 네. 그때 비슷한 구간을 한 번 더 쓰셨다가 프론트 포크 컴프레션만 다 조이고 타보고 아 그럼 프론트 포크 컴프레션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다시 다 풀어보고 프론트 리바운드만 해서 타보시고 그렇게 각 프론트 포크랑 리어샥에 대한 걸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 이런 움직임이 변화가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탈 때 바이크가 어디가 논다거나 어디가 딱딱하거나 할 때 아 그때는 그럼 어디를 풀어줘야겠네 어디를 조여줘야겠네 감이 잡히기가 좋으세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타시다가 순정값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순정으로 잡아드리면 되는 거죠. 그 앞에 프론트의 프리로드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가급적 건드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자 몸무게가 77인데 차가 스톡으로 나올 때 그 75kg에 맞춰서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75에서 그 정도 맞춰서 나오는데 네네. 여기입니다. 아 혹시 내일 일정으로 안 될까요? 제가 오늘은 내일 점심 이후 때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까지 좀 그럴 것 같고요. 내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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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다가 전화로 까먹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깜빡했어요. 제가 앞에 프리로드 이제 몸무게 그게 맞춘 거에 대해서 어드벤처가 그 890 어드벤처가 스프링 레이트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굳이 프리로드를 안 거셔도 될 상황, 그러니까 버텀을 치시는 게 아니면 굳이 프론트 프리로드를 안 거셔도 될 거예요. 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돌리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얘를 위로 올리면 스프링 하중이 빠지잖아요. 그때 돌리면 돌아는 가는데 딱히 프론트가 무르다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그런 거를 제가 느껴보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론트는 굳이 프리로드로 조정이 되지만 조정 안 하고 타셔도 될 만큼이시고 딱히 어드벤처 계열 중에 스프링 레이트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시는데 크게 부족하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조금 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건데 그때는 컴프레션하고
리바운드를 조정해 가면서 이제 타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타시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육각으로 돌리는 프리로드 어저스터가 있으실 거예요. 네네. 걔가 두 바퀴를 돌리면 거의 1mm씩 눌려요. 이게 차에 있는 거랑 네, 맞아요. 주는 매뉴얼이랑 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오프로드 이제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샵 프리로드가 네. 이제 1이고 스트릿은 온로드는 4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온로드를 타다가 네. 오프로드에 들어갔다 하면은 걔를 오른쪽으로 3번 돌리라는 얘기인 거죠. 왼쪽으로 푸셔야 돼요. 왼쪽으로 3번인 거예요. 왼쪽으로 3바퀴를 돌까. 왼쪽이면은 시계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현장에 차가 있으면 좀 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제가 그 친한 딜러한테 물어봐도 그 친구도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뭐 이런 식이 그게 헷갈리셔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댐핑은 그러니까 일단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들어가요. 그 유아 프리로 그 지금 타고 계신 어드벤처 R은 유아 프리로드거든요. 유아 프리로드 어저스터라서 걔도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안에 있는 탭이 밀려 나가면서 오일을 밀어내요. 오일을 밀어내면 결과적으로 스프링이 눌리는 쪽으로 피스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바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mm 정도 눌려요. 그러니까 2바퀴에 1mm쯤 되더라고요. 그건 클릭이 아니라 한 바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카 같은 걸로 점으로 마킹을 하시고서 이렇게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댐핑은 다 조인 상태에서부터 0이라 그랬잖아요. 유아 프리로드는 다 푼 상태가 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750도 탔었어요. 네. 전에. 그때는 제가 분명히 왼쪽으로 다 풀었다가 이렇게 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사면서 딜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고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셔서 설명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저 프리로드라는 초기 하중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얘도 유아 프리로드 어저스터거든요. 네. 원리는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네. 여기는 조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네. 여기 간격이 늘어나죠. 네네네. 눌러주고. 이거만큼 스프링이 눌린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요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스프링이 덜 눌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의 기준값을 어디로 놓냐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다 풀면 얘 돌려보시겠어요? 얘는 지금 놀죠. 로드가 걸리는 지점부터. 네. 여기 힘이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 순간에 마킹을 해놓으시고 거기서부터 한 바퀴, 2바퀴 그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돼요. 댐핑은 아까처럼 다 조였다가 푸는 게 디폴트인 값을 아까처럼 설명드리는 게 이게 들어갔다가 거기가 0으로 맞춰놓고 푸는 걸로 카운팅을 하는 거고요. 네. 스프링은 다 조인 상태로에서부터 카운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리로드는 내가 필요한 만큼 프리로드를 걸겠다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스프링이 처음에 들어갈 때 세트 이니셜이라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눌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요 힘이 나와 라고 하는 설계치가 있어요. 브랜드에서 얘는 예를 들어서 8mm가 눌려있는 상태로 스프링을 장착해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프리로드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트 이니셜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깎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당히 눌려서 정상적인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170N이면 스프링 레이트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부터 쓰는 거라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프리로드는 다 푼 상태가 0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니셜이라 그래서 디폴트 값을 0으로 놓고 필요에 따라서 프리로드를 역으로 빼는 것도 설정이 할 수 있게 나와요. 근데 지금 타고 계신 이제 어드벤처 R은 그렇지는 않고 프리로드를 더 하는 쪽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스프링은 다 눌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누른다 라고 보시는 게 개념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댐핑은 다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여는 게 기준값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기준치예요. 타실 때 나는 이 정도 상태가 좋은데 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난 헷갈리니까 컴프레션도 13, 리바운드도 13, 다 13씩 맞춰놓고 탈 거야. 그 상태에서 내가 필요하면 조이고 풀고 하셔도 문제 없으세요. 다만 여기는 이제 브랜드 애들이 타보니까 이 정도 셋업을 하고 타는 게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좋더라 인 거지, 이 값으로만 타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 앞에 거는 이제 달리면서도 네. 할 수가 있으니까 조절을 하면서 이제 체감이 되는데,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쭈그리고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거의 안 건드리게 되고, 로우 스피드, 하이 스피드라는 것도 사실 개념도 사실 잘 이제 모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에 따라서 보면은 네. 다 똑같고, 요 프리로드 요거 하나만 딱 틀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트리트 컴포트라고 되어 있고, 이제 컴프레션 리바운드, 프론트 포크 컴프레션 리바운드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스프링 프리로드가 보시면은 맥스 페이로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대로 걸 수 있는 게 3mm라는 뜻인데 굳이 거는 세팅이 없죠. 네, 없어요. 오프로드 컴포트든 스트리트 스포츠든 딱히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었던 컴프레션이 스트리트 스탠다드는 15 에서 5개가 풀리면 이제 컴포트로 가죠. 아까 스포티하고 컴포트하고. 근데 스포츠로 간다고 하면 5클릭이 조여지는 거죠. 얘네들도 지금 보면 5클릭 정도를 한 스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리바운드 같은 경우에 또 편하게 탈라 그러면 3개가 풀리고 5개가 조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리어샥의 하이 스피드 컴프레션은 1.5턴에서 0.5바퀴씩 바뀌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맥스 페이로드가 0.5바퀴만 푸는 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맥스 페이로드라는 최대로 풀었다는 뜻이에요.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로 걸 수 있는 압력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맥스 페이로드가 하이 스피드 컴프가 0.5턴이잖아요. 다 조일 수도 있거든요. 0턴. 근데 그거는 셋업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다 조여보고 타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풀 클로즈 해놓고 얘네들은 한 6클릭 정도는 풀려 있어요. 최소한 2스텝 정도는 풀어놔야 그게 이제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더 조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수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댐핑 다이나모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 영역대는 그러니까 블리더를 거기에 조여놓고 댐핑 다이나모를 돌려서 나오는 수치를 실 영역대로 쓰는 수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조여놓고 타보세요라고 하는 건 그 상태로 주행을 하셔라가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느낌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거지, 풀 클로즈 상태로 주행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않아요. 바텀을 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손상이 무리가 있는 거죠? 버텀을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텀을 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일단은 컴프레션을 좀 조여 보시고요. 그래도 버텀을 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프리로드를 더 걸쳐야 되고, 프리로드를 더 걸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스프링 레이트를 높은 걸로 바꾸셔야 돼요. 댐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대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서포트의 영역인 거고, 이게 메인 예를 들어서 댐핑이 스프링보다 더 힘이 세지는 영역대가 되면 그때는 서스펜션 역할을 못하고 너무 딱딱한 포크나 너무 딱딱한 리어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서포트의 역할로 댐핑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거 제가 좀 이해를 한 것 같고,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탈 때 색을 맞추라 그러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고 타는 경우는 바이크 처음 샀을 때 이제 엔두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 번 하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몸무게가 70kg에서 80kg 사이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바이크 타면 쌀값이 웬만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싸그를 왜 잡느냐에 대한 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싸그라고 하는 거에 이해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이제 허용 한계치의 30% 정도. 한계치의 30%. 한계치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가 탔을 때랑 내가 안 타고 바이크를 최대한 신장시켰을 때랑 그 숫자를 뺀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그 250mm니까 250mm에 30%면은 이제 대충 한 80mm에서 80mm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거를 풀로드를 조절해라, 그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하는 방식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왜 필요한지는 사실 땅을 최대한 잘 눌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25%에서 35%가 온로드라고 보시면 되고, 레이스 셋업은 18%에서 뭐 20 몇 프로 왔다 갔다 하고요. 엔드로는 35%에서 45%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0%라는 언라운드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건데, 스프링이 높은 스프링 레이트로 사그가 잡힐 수도 있고 낮은 스프링 레이트로 사그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 사그치를 측정하면서 이제 공차 중량 상태에서 풀 익스텐션 된 상태의 랭스를 재고, 그 다음에 원지 그래비티라고 해서 KTM에서는 WP에서 얘기하는 스태틱 세그라고 하는 걸 재보면 차 중으로 가라앉는 양을 재요. 그 다음에 라이더가 탔을 때 가라앉는 재서 전체 가라앉는 양이 30% 정도는 가라앉아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도 안 이게 30% 정도 가라앉는다고 해봤을 때 하나도 안 가라앉은 바이크가 이렇게 그 프론트 리어 동시에 아무튼 이게 프론트랑 리어랑 어디든지 간에 1도 안 가라앉는 서스펜션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다 어느 요철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세가 무너져요. 맞아. 들어가 있으면 얘는 유지를 하면 얘가 나오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고르지 않고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크기 때문에 그 양이 그러니까 스트로크도 많은데 그 사그 양도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휠 트래블 기준으로 90에서 100 사이는 눌리게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인 거고, 프론트 스트로크가 보통 270에서 290mm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프론트도 거의 100mm 가까이 눌려야 되거든요. 그쯤 가다가 프론트가 뿅뿅 잘 나오고 리어도 잘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땅이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 있는 건 들어오면 되는데 밑으로 꺼져 있을 때 지금처럼 차체가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치를 주기 위해서 사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그 값을 예를 들어 저같이 서스펜션을 서비스하는 쪽에서는 사그를 한번 재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그 값이 절대값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사장님이 타는 바이크가 어떤 셋업인지를 기억하고, 현재 사장님 타시는 바이크의 프론트는 스프링이 사장님한테는 어떤 상태예요, 리어는 어떤 상태예요를 기준치를 잡아놓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이 전화로만 상담을 하면 차가 물러서 뒤에가 주저앉아요 라고 하면 이게 스프링 레이트가 낮은지 높은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그거든요. 그래서 사그를 한번 맞춰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제 몸무게에서는 그냥 순정으로 이렇게 타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타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내 중심점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가라앉는 게 원체 많이 바뀌고요. 이제 올린지에 있을 때는 그 얘기도 했었어요. 교육하러 온 친구가 프론트는 사그가 존재하지 않아. 무슨 뜻이냐면, 리어를 사그를 맞추고 나서 프론트는 라이더의 성향에 따라서 프론트 위주, 하중 위주의 타는 라이더면 프론트가 조금 더 프리로드가 걸려야 될 거고, 뒤에 하중을 줘가지고 프론트 장애물을 잘 치고 나가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사그가 덜 가라앉을 거니까 프론트는 기준치가 중요하지 않아. 다만 라이더의 필링이 바이크가 플랫하게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바이크 자체가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주행을 할 때 이 라이더가 원하는 포지션이 플랫하게 맞춰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수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그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재는 이유는 아까 범프가 있었던 노면에 대해서 보상치를 주기 위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서비스 하는 이제 저희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기준치가 서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기준치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해드려요. 아, 네. 그래서 그 기준치가 잡히기 때문에 그걸 재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 거지, 그게 싸그값이 안 나온다고 타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그 순정은 익스플로러를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콤밸브가 뭐 그런 네, 거잖아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 저는 이제 안 껴봤어요. 네. 근데 엔듀로 타는 친구들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친구들도 아씨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시 일단 아까 질문하셨던 걸 큰 틀에서만 설명드리면, 콤밸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클로즈드 카트리지지 않은 시스템이 더 중요해요. 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엔듀로는 오픈 카트리지라 그래서 외부의 작동류랑 안에서 댐핑이 형성되는 얘도 클로즈드 카트리지인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이 섞이거든요. 근데 클로즈드 카트리지는 이제 위쪽에서, 얘도 클로즈드 카트리지인데 압력이 오일에 가압이 돼 있어요. 리어샷 같은 경우에 여기 가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프론트 포크도 여기에 스프링으로 오일을 가압시켜 놓거든요. 가압시켜 놓으면 장점이 오일이 이제 안쪽에 댐핑 형성하면서 움직일 때 나오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줄어들어요. 눌러놨으니까. 네, 오일에 가압을 해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로즈 카트리지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이 댐핑 형성이 되게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나요. 쿡쿡쿡쿡 이게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쭉 잘 이어지는 느낌으로 댐핑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면 요 닫혀있는 안에서 오일을 가압시켜주고 있으니까 얘가 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오일이 압력이 가해져 있으니까 캐비테이션 억제도 해주는데, 그거만큼 잘 되는 게 오일이 어디 공기랑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압력 형성이 되게 일관적으로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카트리지를 쓰게 되는 거고, 쓰시고 나면은 이제 일반 오픈 카트리지보다는 더 선호도가 생기시는 거죠. 그러면 샷도 엄청 빨리 움직이면은 네. 베이퍼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처럼? 베이퍼락은 이제 수분으로 인해서 끌어서 발생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오일이 안에 기포가 생성이 돼요. 그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프로펠러에서 바다 안에서 이제 돌면은 거기 안에서 기포 생기는 것처럼 얘네도 움직이면 그 안에서 이제 기포가 발생을 하는데, 영상이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 중에 영상이 있어요. 그냥 가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투명한 실린더 안에서 움직이면 그 안에서 오일이 막 뿌옇거든요. 근데 가스 압력을 계속 빵 넣어주면 압력이 착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그 기포가 사라져요. 이제 무조건 이론상으로는 가스 압력이 무한대로 올라가면 캐비테이션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가스 압력이 무한대로 올라가면 댐핑 형성이 엄청 높게 되기 때문에 그럼 댐퍼가 너무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중간 값의 밸런스를 찾는 게 기술이고, 그게 이제 프레셔 밸런스라고 하는 이론으로 인해서 계산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름에 여기 안쪽에 있는 피기백, 여기 피기백 안쪽에 보면은 또 안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피스톤의 지름이랑 높이랑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들어갈 때 여기의 압력, 여기의 압력, 여기에 걸리는 압력을 브랜드에서 수차례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 압력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하다 보면 저도 재밌고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긴 한데, 이제 궁금하시면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근데 개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네. 쉽게,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결론적으로 댐퍼, 서스펜션은 스프링이랑 댐퍼 요걸로 끝나는 얘기인 거예요. 스프링은 들어오는 충격을 흡수했다가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내보내는 거에 대한 속도의 조절을 얘가 해준다. 쪼이면 느려지고 풀면 빨라지는데, 컴프레션은 들어올 때, 리바운드는 나갈 때. 이것저것 만져보시다가 헷갈리면 다시 원상태. 얘가 스티어링 댐퍼잖아요. 네, 맞아요. 그 스캇
댐퍼가 있잖아요. 네, 로타리 댐퍼가 있죠. 제가 그거를 바이크도 많이 바꿨는데 1290R을 탔었어요. 처음에 네. 나왔을 때. 그때 그걸 달았었거든요. 네, 1290R이 고속으로 달릴 때 털리더라고요, 앞에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거 달아야 된다라고 그런 분위기에 저도 샀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 문제가 더 컸던 것 같더라고요. 타이어를 바꾸니까 좀 해결이 됐었나? 아, 맞아요. 그래서 1290 팔 때 댐퍼를 그냥 같이 팔아버렸어요. 네. 그거를. 근데 지금 와갖고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때 달아봤으니까 그거 살만해라고 물어보면은 야 그거 뭐 아무 소용 없더라. 조여놓으면은 뻑뻑해서 안 되고 네. 풀어놓으면은 그 달아놓은 의미가 없고 뭐 별거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선수들 중에 로드레이스 하는 선수들 중에 스티어링 댐퍼가 있기는 해야 되는데 댐퍼를 완전 풀고 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와중에 댐퍼를 엄청 쪼이고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로드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티어링 조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CP점을 찍고 나서 뉴트럴한 댐핑 안에 셀프 스티어를 들어올 때 방해하지 않는 걸 할 거야 되지 아니면 나는 셀프 스티어를 내 힘으로 만들어낼 거야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댐퍼가 하는 역할은 뭐냐? 안 털게 해주는 게 아니라 털렸을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쪼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향이 불편해지고 네. 근데 그건 있죠. 댐퍼가 없는 차가 털었을 때는 계속 이러고 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바운드가 주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컷 시켜주는 것처럼 댐퍼의 그냥 역할은 흔들렸을 때 이 핸들이 흔들린 이 주파수라고 하면 이 주파수를 쓱 잡아주는 역할이지 전혀 안 흔들리게 해주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조건을 말씀하셨던 타이어가 제일 크기는 해요. 그 타이어를 바꾸니까 그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1290R 같은 경우에 이 트래블이 길다 보니까 전개를 빡 하면 네. 빡 하고 있으면 프론트가 쑥 빠지면서 노즈가 올라오면서 프론트가 가벼워져요. 그때 열어서 팔꿈치를 바깥으로 열어서 이제 얘를 잡아주면서 타면 안정감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퍼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전혀 안 되진 않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온로드에 탈 때는 나는 몇 클릭 그리고 오프로드 들어갈 때는 더 풀어서 왜냐면 내가 빨리빨리 돌려야 되니까. 오프로드에서는 그 고속 댐퍼, 저속 댐퍼 조절하는 게 네, 있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저속 댐퍼가 오프로드 쪽에서 더 필요한 뭐 상황상 따라 다르시겠죠. 왜냐면은 그 고속 댐퍼라고 하는 결국은 탁 틀어져 들어올 때의 움직임인 거니까. 그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 올린즈 같은 경우에는 요 핸들이랑 어셈블리를 묶여서 핸들 조향을 하면 그때부터 댐퍼가 형성되는 시스템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스티어링 댐퍼라고 하는 게 내 필요에 인해서 설정을 하시는 거고 보조장치 그 이상을 갈 수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으면 모토GP에서도 안 쓸 텐데 모토GP에서 보면 스트로크 긴 거 쓰거든요. 2개 쓰는 팀도 있고 하나 쓰는 팀도 있고 이제 그게 그래서 의미가 없냐라고 여쭤보시면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를 발현하는 순간을 맞닥뜨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제일. 그래서 이게 왜 그 저럴